수익이 조금 났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닌 수익이 난 거죠. 본의 뭐 아닌 어떻게 수익이 나서 뭐 그냥 금액적으로는 한 어느 정도 수익이 났어요? 1,000만 원 정도 1,000만 났습니다. 원. 예. 지금 일단 수익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뭐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거니까 그죠? 한 네, 1,000만 네, 원.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집을 뭐 그러니까 팔거나 이런 수익은 사실 아니죠. 어떻게 해서 수익이 1,0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뭐 사실 요즘 되면은 몇 분은 아마 캐치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예, 배액배상을 받았습니다. 아, 배액배상. 배액배상을 받아서 네. 사실은 처음에는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경매를 받아도 이렇게 혼자 단독 낙찰이 되면 이게 좋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것처럼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나서 아 이걸 어떻게 가져갈까 이게 정말 이게 크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매도인이 안 판다 나 이제 이거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이게 아까운 거죠. 그리고 이게 1,000만 원 배액배상을 받았지만 야, 이게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또 이런 생각이 그런 상황. 들었었어요. 일단 요거의 요지는 이제 어떤 물건을 갖다 하나 이제 샀어요. 예, 빌라 작은 걸 하나 샀는데 예. 이제 계약 이제 잔금까지 하고 이제 전세로 갖다 세팅을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네. 해서 했는데 갑자기 이제 사놓고 계약금은 이제 저희가 1,000만 원을 걸은 거죠. 그렇죠. 예, 걸고 이제 잔금을 조금 있으면 이제 치려고 하는데 상대방 쪽에서 못 팔겠다. 안 판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잖아요. 되게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네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면 우리가 이제 돈을 그때 당시 계약금을 1,000만 원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우리 잘못이 아니고 이제 상대방 쪽에서 매도인 측에서 난 안 팔겠다라고 하니까 그쪽이 지금 계약 위반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배액 배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수익을 지는 건데 근데 저도 아까도 계속 질문을 좀 했는데 왜 그 주인께서는 갑자기 이렇게 태도 변화가 생겼을까요? 혹시? 네, 그러니까는 사실 저도 좀 뭐 누굴 탓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그냥 정황상 제 느낌에는 이게 이제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매매 금액이 1억 원이었잖아요. 1억 원이죠. 1억 원이어서 처음에 뭐 가계약금은 한 뭐 300 정도를 넣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이제 하러 갔는데도 이 매도인이 이렇게 막 돈이 급하거나 이런 느낌을 못 들었어요. 근데 계속 계약을 막 하는데 그 매도인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월세로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사실 대답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좀 친절하신 저 사장님께서 공인중개사님께서. 아 이거 전세로 뭐 한 9천 정도 놓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매도인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거를 또 캐치를 해서 이제 계약서를 막 저기서 쓰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계좌로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일단 돈을 넣어버렸어요. 1,000만 원을. 돈을 1,000만 원을. 예. 일단 넣어버렸죠. 도장을 찍기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배액배상을 이제 당하고 나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아 지금 1억 원에 팔던 9천만 원에 지금 본인이 전세를 냈던 자기한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1,000만 원 차이면은 뭐 그 정도 없어도 되는데라는 생각으로 아마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몰랐던 방법을 찾았다. 그렇지. 예,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조금 제가 정리를 좀 네, 오늘 말씀드리면 정리가 좀 거기가 이제 네. 그 사셨던 집이 조금 약간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좀 가능성이 높은 아직 뭔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건 아닌데 약간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저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물건이기도 한데 거기에 이제 요 달동나이님이 사시려고 했던 게 월세 500에 35만 원에 있는 빌라였어요. 그래서 오래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세팅을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러면 걔가 이제 매매가가 1억에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에 팔면 한 9천에서 9,500 정도의 전세 세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 돈 한 500에서 1,000 정도 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니까 내 돈 많이 들어가지 않지 않겠냐. 그래서 차후에 재개발 재건축 있을 수도 있으니 가져가도 괜찮겠다. 한 500에서 1,000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해서 살려고 딱 했고 계약금을
이제 1,000만 원을 이제 넣으라고 했던 거죠. 근데 아까도 이제 달동네아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원래 주인들은 500에 35를 놓고 요 세팅 방법, 우리처럼 하는 이런 세팅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와서 이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이걸 왜 사시는 거예요? 뭐 실거주를 하시는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궁금한 걸 몇 번 물어보다가 이제 요렇게 이제 공인중개사 분이 이제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선 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535만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면 9,000에서 9,500 세팅을 하면 전세금은 다 받을 수 있으면서 지금 이제 사부작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도 나오니까 굳이 팔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 파기가 돼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거는 이제 뇌피셜이기 때문에 그쵸, 뭐 이게 그쵸. 뭐 맞다는 아니지만은 앞으로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에 그쵸.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오늘 방송을 좀 이걸 찍었으면 맞아요.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장님께서 뭐 잘못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들을 늘상 월세만 놨던 그런 그렇지. 그 주인이라면 이제 다른 방법들을 생각을 못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그거를 뭐 친한 친구면 너 이렇게도 해봐라라고 얘기를 해줄 텐데 당장 이렇게 이제 뭐 이익이 오가는 이제 상대방이었으면은 그런 거를 실수로라도 이제 좀 이렇게 오픈을 하면 조금 이제 본인의 그 손해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맞아요. 부분들을 좀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자 아마 선생님께서 오늘 방송을 찍자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요 건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이제 그 수강생 몇몇 분들 하실 때 계약을 할 때 본인이 이제 이 정말 사고 물건을 싶은 거. 이 물건 이 부동산을 너무 사고 싶다 이런 것들은 계약금을 좀 세게 넣어도 된다 아니면 또는 중도금을 빨리 넣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보통 통상의 일반적인 이런 그 재테크나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보통 계약금을 넣으라고 하면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그러니까 정말 가계약금이지 계약금이야 사실 실제 계약을 할 때는 10%가 넘어가야 되니까 그 정도 10%는 내도 처음에 이제 할까 말까 요 단계에서는 거의 다 보면 다 1, 200 정도밖에 안 넣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결과는 뭐 우리가 배액상을 받긴 했지만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계약금을 조금 1,000 이상은 무조건 넣어라. 거기에 대한 심리는 뭐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100만 원 정도를 이 매도인 측에서 받으면 나중에 혹시 자기 마음이 변화가 되면 그거 100만 원 더 얹어서 돌려주면 끝이거든. 근데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 마음 자체를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는 사람도 내가 100만 원 놓고 저걸 계속 놓고 오늘 저녁에 잠 못 자면서 또 진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하지만 내 돈도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면 그래 저건 어차피 내가 살 건데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사야 될 것들은 부동산 그 금액을 계약금을 좀 세게 놓고 너무 아리까리 하다 그러면 금액을 좀 적게 넣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우리가 배액 상한으로 사실 받았고요. 항상 이게 뭐 인터뷰를 시켜놓고 내가 다 얘기를 하는데 계약금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정금이 있고요. 네, 아까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거. 계약금이 있어요. 이 약정금이라는 건 내가 약정금으로 그냥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약정금은 그냥 약속에 대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액상을 받지 못하고 내가 1,000만 원을 넣었어. 그러면 1,000만 원 그대로 돌려받고 그냥 계약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액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정말 부동산을 갖고 싶을 때 그 부동산을 내가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계약금을 조금 크게 걸으면서 계약금이라는 명칭으로 정확하게 입금을 하셔야지 돼요.